첫 주제는 권성동의 긴 하루로 잡았습니다. 네, 긴 하루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넘어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12시가 조금 안 돼서 끝난 뒤에 오후에 또 다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냈는데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의총회 권성동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의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구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입니다. 예, 오늘 의원총회 모습입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8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오전에는 당원당규 개정안,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안만 좀 논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그럼 과연 할 거냐,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후 의원총회 중에서 나와서 기자들이 이제 나오면 묻지 않습니까? 나와서 한 얘기로는 몇 분이 여권발 막장 드라마다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 비대위 구성은 꼼수다라는 얘기를 서병수 전국위원장,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부터 보면 말투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짜증도 섞여 있어요. 짜증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명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도 있는 거고 자꾸 본인한테 그만두라고 하니까 약간 짜증과 화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지금 윤핵관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반대측에서는 그만둬야 사태의 실마리가 풀린다라는 건데 의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그만 못 두겠어. 내가 비대위 일단 출범시킬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한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것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동료 의원들도 공감하거나 예. 동의하지 못하는 이 소명은 과욕이죠. 그게 소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태 수습의 뭐랄까요?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잃었다. 사실은 그 체리따봉이 공개됐을 때부터 잃은 거고 그때가 그만뒀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걸 좀 억지스럽게 끌고 왔잖아요. 재신임을 물으면서. 근데 이제 그게 법원에 가서 어쨌든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라도 저는 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또 비대위를 어쨌든 자신이 직무대행이 돼서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국민들 보기에도 순리이거나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후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좋게 말해서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당이 어쨌든 국면 전환을 위한 물꼬를 터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용퇴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덜 사실은 무리하게 끌고 가는 방안인데 계속 이렇게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하면 제가 보기에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직을 내년 4월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새로 뽑아라. 그래서 새 원내대표가 하면 좀 국면도 바뀌고 수습을 똑같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전달되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려면 3일간의 공고기간도 필요하고 중간에 또 주말 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의 목표는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며칠 상관이니 그냥 가자. 이런 결정을 한 거로 저는 봅니다. 결국 다 돈 문제거든요. 예,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해봐서 아는데 원내대표는 의원을 하면서 보통 한 번 정도 딱 한 번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극히 이례적으로 두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특히나 언제 제일 힘이 세냐. 연말에 예산 심사하고 예산 협상할 때 원내대표 권한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강릉에 원하는 만큼 예산을 따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2023년. 2023년 여름쯤에 테이프 한번 끊을 수 있거든요. 동네 뭐라도. 24년 총선에 직결되는 이벤트인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그만둬라? 예, 뭐 앞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 플러스 어떻게든 내가 비대위를 맡으면 12월까지는 비대위가 존속을 할 테니까 저희가 타임라인 얘기했던 대로 11월 말에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모면해 보고 싶은 마음이신 건데 법원에서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를 자를 수 없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꿈을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보좌관을 해보지 않은 김성애 소장이 원내대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내대표 보좌관을 해본 저로서는 사실 좀 상당히 가소롭죠. 가소로운 건 아니고요. 예. 약간 좀 그러실 우습다. 수 있습니다. 약간 예. 당황스럽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어쨌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여러 정부 부처라든지 요직에 본인의 측근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해야 결국에는 본인의 강릉에 여러 가지 GTX 등 그런 수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에 대한 소명을 저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구성된 뒤 내 거치는 스스로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것도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밀려서 나가지는 않겠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책임 공방이 있잖아요. 강정론을 편촉이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온건원을 펴다가 사태를 그르친 권성동 의원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런 공방이 있는데 여기서 자칫 이렇게 떠밀려 나듯이 그렇게 밀려나게 되면 앞으로 당내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그 용단하고 물러나야 될 때 안 물러나서 정치적 내상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앞서 약간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드셨는데 추석 전에 뭘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몇 달째입니까? 추석 전에 뭘 한다 그래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달 14일 날 가처분 2차로 낸 거 심사가 또 있다면서요. 그때 비비대위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이 이 상황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 악수를 두면서 떠밀리듯이 해결하지 않고 정말 뭔가 국면 전환을 하는 윤핵관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내려놓고 새 원내대표를 글쎄요 뭐 경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선 아니고 합의 추대는 못하나요? 그 정도의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나 합의 기반이 없는지도 제가 보기에 의문스럽고 뭐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의원이 110명이 넘는데 그중에 이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도 꽤 많은데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여전히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른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핵관들이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계속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장제원 의원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계속 받고 있느냐, 신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분한 의견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칭해지잖아요. 그분이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권성동 대표가 아니면 누가 상황을 수습할 거야 라는 식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누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로드맵으로 전당대회를 열고 비대위를 열고 그다음에 당권을 쥐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호흡이 맞지 않는 원내대표가 오면 헝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버틸 때까지는 최대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주고 자신들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호흡 잘 맞춰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세울 가능성도 있죠. 사실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원내대표 할 사람 왜 없냐라고 하시는데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떠받들어서 돌격대장으로 나갈 원내대표를 구체적으로 찾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거면 대선 때 충성을 했었어야죠. 대선 때 안 했잖아요. 윤상현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예, 뭐 윤상현 의원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충성했던 사람 중에 지금 원내대표를 맡아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당과 뭐가 이렇게 대통령께 한다는 그때 당시에 그 내부 총질 문자 마냥으로 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일단 수가 없는데 일단 파평윤 씨니까 한 말씀. 이 여러 쟁점에 대해서 웃으면 안 윤상현 의원도 되는데. 파평이신가요? 네? 윤상현 의원도 정치인이잖아요. 파평이신가요? 뭐 그런 걸로. 와, 야. 아니 윤 씨는 윤호중 예전에 원내대표 다 파평윤 씨입니다. 이분이요? 했던 거 안 돼. 예. 아 까먹었잖아요. 아 예. 그 원내대표를 어느 분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비비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또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걸 조금 이거 안 될 것 같아 해서 또 당원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소급작용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예. 여러 가지. 그렇다고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가기도 뭐해요. 김용태 최고위원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복잡한 거지. 지금 원내대표를 누가 하고 그 원내대표가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생각할 계제는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죠. 아니 지금 사법부가 이번 제에 대해서 판결을 정확히 한 내용을 그러니까 자꾸 원점으로 돌아서 보면 국민의힘이 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딱 하나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당원들이 당대표로 뽑았어. 그런데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당대표를 내칠 수는 없어. 지금 비대위를 인정 안 해주는 거는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여니까 안 된다라고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비대위를 만들고 당원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들 유튜브를 너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간지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든가 아니면 본인들끼리 모여서 결정문을 한번 잘 낭독을 해보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시 그냥 옛날 최고위원 체제로 복귀를 하든 뭘 하든 비대위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비대위로 이준석 대표를 내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추니까 예, 뭐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그 결정문에 보면은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최고위 체제로 가라. 권한대행 직무대행 체제로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한 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당연직 원내대표랑 정책위원 3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사고상치긴 정지된 하지만 최고위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4명이라서 한 명만 더 하면 그러니까 제 정족수가 얘기는 차죠. 그 정족수의 개념도 달라요. 정족수냐 정원이냐 의사정족수냐 다 다릅니다. 4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1명 그 지명직이 있잖아요. 그럼 이 4명을 예를 들어서 선출직 최고위원인데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간선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서 할 거를 전국위가 대신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결정문에 보면 자 상임전국위는 50인 내외,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는 1000명 내외인데 전당대회는 10,000명 정도 되는 데서 뽑은 당대표를 그렇게 작은 규모의 대의기관에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결정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전국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궐선거하는 것도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를 지금 예단하면 이제 안될것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법원의 판결도 거스르고 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식도 거스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기능적인 얘기들이고 기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극복 가능한 거고 그리고 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건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자른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거지 결혼이 생긴 최고위원들을 전국위원회가 선출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 같다고는 생각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기능 보강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서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이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으면 이 사람도 정지되는 거예요. 그 취지로 이번에 가처분을 한 번 더 낸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주도해서 비대위로 간다는 건 제가 법원 가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저거. 근데 왜 이걸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정문에 대한 해석은 물론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 직무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로 비대위를 가는 게 맞느냐 어쩔 수 없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박정아 의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비대위까지 존속시킨다. 뭐 이런 내용에서는 표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수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말씀대로 이 당의 중지를 뭐하냐? 모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또 당원 규정상 보면 한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얼마간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수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더 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무게추가 갑니다. 예,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요. 오늘 의총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나오면 저희가 또 신속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당무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서 당 안팎의 여러 인사들과 전화 통화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했고요. 조선일보를 인터뷰한 한 전직 여권 중진 의원은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퇴를 이해하려고 여러 얘기를 듣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다소 제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이 약식 기자회견 때 뭐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말씀 왜 하셨는지. 예. 그러니까 당무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했으면 아예 딱 끊고 그건 당과 관련된 일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비대위를 새로 만드는 문제에 또 힘을 실어줬다가 그리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의견을 구하면 의원들이 당연히 기자들한테 나 대통령 전화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뻔히 내보여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몰랐을 리 없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것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싫어한다. 이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것이 내부 총질로 드러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절차와 과정을 쭉 무시하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확 내쳤다가 법원이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조금 침착해졌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는 좀 한 걸음 물러서셔서 당이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정치를 안 해보시고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제대로 된 조언을 했었어야 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신념을 그냥 당 내에서 반영시키기 급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의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초동 문법으로 해석을. 제가 서초동에는 안 가봐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사?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제대로 분석해서 평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품는 단계는 이제 훨씬 지나버린 것 같고요. 일단은 강하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무고 혐의로 그냥 이준석 대표를 기소를 하든 아니면은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인 플랫폼에서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맞는 방향 같다. 그렇게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법치주의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여의도 문법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아무리 여당이라 그래도 어쨌든 정부와 당은 다릅니다. 대통령과 당은 다르고 그러면 어쨌든 여당 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거, 겉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엔 윤핵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기 하는 모습,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왜 법치주의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기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삼았던 분이에요. 그때 법과 원칙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매듭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김성애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아예 손을 떼야죠.
근데 여전히 힘으로 찍어내겠다라는 모습은 저분이 가짜 민주주의자고 가짜 법치주의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잖아요. 전화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면 왜 그 얘기를 듣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리고 법치주의자가 맞아요. 법치주의자가 맞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를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드러나는 정치적인 어떤 행적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준석 대표를 우리 당에 저희 당의 이 플랫폼에서 완전 지운다. 지우는 방법을요 굉장히 잘 써서 지워야 돼요. 지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건 지우는 기술 게 있게 아니고 지워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비상 상황을 정상적인 비상 상황으로 또 말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형용 만들려면 모순인데요, 어쨌든. 형용 모순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거나 당원이 아니어야 돼요. 당원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대명도 이제 있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아예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전당대회에서 붙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작년 6월 11일 전당대회와 비교할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라든지 당원의 지지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당에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랑 맞서서 당대표 할 사람이 없다면 그럼 뭐 그 리더십은 붕괴되는 거니까 세게 맞붙는 것도 저는 싸워서 무찌르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낫지. 이준석 대변님의 지금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제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윤석열 봐요. 대통령의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 다스리는 행위. 내가 예. 네, 수사기관으로 다스리는 행위 뭐 이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찰국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삐를 조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권성동 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경찰이 처벌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한두 달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 2달 동안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을 너무나도 보기 싫어했던 윤핵관들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일까?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이 2달을 못 참아서 모든 것들을 너무 급하게 만들면서 결국 이 난리로 만든 것이고 그런데 그 조급증, 누군지 발화의 주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급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의 우왕좌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서 하는 일인데 지금 앞뒤를 재겠어요? 그러니까 비비데이 같은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누구한테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의 근심을 좀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권 여당의 사실은 대혼란, 국가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임은 맞습니다. 국정 초반에 국정 동력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윤핵관의 대응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된 집권 여당의 권력 공백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도 분화,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7일 의총 때 모습을 잠깐 보면요.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가까운 윤한홍 의원이 연판장, 여기서 연판장을 이제 비대위로 바꾸자라고 초선 의원들이 3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렸던 일입니다.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들 나와서 한 말씀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에 당신들이 책임 있어라는 얘기인데요. 당시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이죠. 박수영 의원이 당시에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윤핵관들도 싸우고 있다. 형제는 영원하다 하고 있는데 일단 영원할 것 같긴 하지만 영원히 싸우고 있다. 이런 맥락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영원히 보세요? 싸운다기보다는 예. 뭐 관전하시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우실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국가적으로 처음에 그렇습니까?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본인이 해석을 해볼 때 6개월을 때렸다 당원권 정지. 그럼 이거는 사고적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자기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예. 된다. 권한대행이 아니고 권한대행.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이제 체리따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판장 돌아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비대위로 내몰았던 초선들 한번 나와서 얘기해 봐요란 말을 본인은 못하고 예. 본인과 좀 가까운 분이 이제 대리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하게 했는데 뭐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서 이제 저렇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연판장 주도했던 의원들 나와서 한 말씀 해야. 윤한홍 의원도 파평윤 씨인가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 씨가 많네요. 요즘 시내권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 비대위로 바꿔야 된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주장을 했고 또 권성동 의원의 이런 논리 이게 사고가 아니고 이게 사고이지 거리가 아니고 이런 게 묻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아까 뭐 화도 나고 뭐 그런 감정 표현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뭐. 근데 어느 당이든 또 어느 정권에서든 주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어쨌든 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계파가 됐든 정치 그룹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럴 만한 이제 능력, 실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준석 축출을 위한 의도된 비상 상황을 만들면서 당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없어요. 매우 불행하게도. 욕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권한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좀 당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또 그런 정무적인 역량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아무리 대선 때 공을 세웠건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깝건 내려놓고 물러나는 게 정치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치의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이 대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재원 의원과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사이가 안 좋지가 않죠. 제가 일방적으로 좋나요?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면 없는데. 장재원 의원을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당한 만큼 갚아줬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력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의욕만 앞세우다가 이런 사태, 그 겁을 주면 이준석 대표는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강하게 여론전을 하고 있잖아요.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러한 본인들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윤핵관들은 곧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비서관, 여러 행정관, 여러 행정요원들이 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제만 해도 14명이 짐을 쌌고 추석 때까지 80명이 짐을 쌀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핵관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은 윤핵관들을 다 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드디어 파악하신 게 하나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나의 재선 두 가지 중에 한 카드만 고르라고 하면 100명이 전부 다 나의 재선을 고를 거라는 사실을 이제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 진실의 방에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모르셨던 거죠. 윤핵관들만큼은 나를 신문만 봐도 나오는 믿고 건데. 윤핵관들이만큼 나를 믿고 따라주고 정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여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난맥상은 몇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무능은 첫 번째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장재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는 본인의 재선 혹은 이 나의 세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했던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비서관들이나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 심지어 대통령실 서류를 지금 어디론가 빼돌리다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초반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감찰의 적발까지 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경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저 뭐 검찰이 윤핵관들 속가내기다라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80명을 바꿔야 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420명인데 대통령실 직원이 그중에 80명이니까 20%가 넘습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20% 정도 되네요. 대부분 이제 그냥 공무원들은 있을 거고 소위 말하는 여의도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속가져 나오는 건데 그럼 저 자리들을 관료들이나 혹은 행정 쪽에서 채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더 큰 불행이죠. 왜냐하면 민심의 풍향을 살필 수 없는 관료들끼리는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 번 더 아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 점은 또 다음번 인사 때 느끼시겠죠. 근데 이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문책이에요, 문책. 80명을요? 아니 80명을 다 하지 않았죠 아직은. 예,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 정무수석실이 비서관 3명 중 2명 그리고 2급 행정관 2명 뭐 3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
왜 거기만 그러면 그러느냐. 실책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하면 아예 새로 전당대회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황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찾아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리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그 얘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요번에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해서도 인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또 인용이 되더라도 간단한 절차적 하자만 시정을 하면 이게 또 뭐 치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그래서 인용된 게 화가 나서 그럼 지금.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상에 근거한 어떤 보고, 그런 분석 능력,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도 지금 피바람이 부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무상을 얘기하지 꼭 뭐 그렇게 말씀을. 몰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아요. 일단 시청자 의견 지금 공식 접속자가 저희가 11,000명이 됐습니다. 오. 이 집권 여당의 대혼란에 저희가 유튜브 동접자가 늘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정말이요? 웃어요? 예? 왜 웃어요? 웃는 상이에요. 제가. 원래. 저는 밉상인데 좋은데요 오늘은. 예. 저 어머니가 웃는 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웃는 상인데 이럴 때쯤이면 제가 이제 15,000명 되면 영화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 혼란상이기 때문에 안 걸고 그냥 쭉 제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안내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여러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촌철살인 의견 꼽아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중에 2명을 무작위로 꼽아서, 사실 무작위라고 하지만 저희 패널들 추천이 많습니다. 추천 받아서 2명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짧게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집권 여당의 권력 혼란기에 한마디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이거 댓글 읽는 것처럼 읽었는데,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왜 의총장에선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얘기만 그동안에 하셨어요. 어쨌든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그 해묵은 감정 이런 것만 드러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윤핵관과 거리두기에 나선 거죠. 저줄에 괜히 섰다가 당 대표는커녕 이제 같이 망하겠다.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선 주자식이나 되시는 분이 저 얘기를 저렇게 해놨으면 페이스북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관철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근데 물론 이제 당내 기반이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이제 관철시킬 정치력이 있을까? 의원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정치잖아요. 근데 저렇게 페이스북에 한 줄 딱 써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오늘도 2시부터 또 속개된 의총에서 부산 가야 된다고 또 중간에 가셨대요. 부산에요? 부산에 왜 가요? 네, 뭐 강연이 있다고 해서 관철시킬 생각은 없으신 걸로. 저는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파 진영에 계속 정치를 해왔고 그쪽 진영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런 모습들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국민들께 보수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석고대죄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감정이 쌓인 일이 있었다고, 뭐 억하심정이 있다고,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100일 지나가지고 당대표랑 원내대표랑 윤핵관이랑 대통령이랑 이런 식의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집니까? 2015년도 이후에 친박들이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당으로 만들려고 해서 결국에는 총선 지고요. 그다음에 탄핵당했고요. 예. 그다음 대선 지고 많은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이게 지금 그때 데자뷰 같아요.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불안하고 창피합니다. 이 부분을,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중진 의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네들 욕심에, 자리 욕심에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한 인터뷰에서는 땡벌이라고 하신 걸 봤습니다. 지쳤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땡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노래에 네. 지쳤어요 땡벌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비판하기 지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